우리는 굉장히 취약했고 잽 한 방에도 날아갈 수 있는 발목에서 사서 무릎에서 판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그 당신들과 같이 꿈을 꾸고 싶다. 2, 30억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응당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한양증권의 임재택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이제 저자님으로 모셨습니다. 예.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은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훔치라고. 예. 도둑질과 관련된 책을 쓰신 거는 아니고,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예. 지금 같은 표현은 사실 이제 우리만 쓴 게 아니고 예. 스티브 잡스나 피카소도 같이 썼던 표현들입니다. 훔치라고요? 예. 스틸 전략. 유능한 예술가는 뭐 사실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는 표현을 이제 피카소도 했고 실제 피카소는 훔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입체파라는 것이 아이디어를 그 모티브를 그 아프리카 미술에서 모티브를 얻은 거고 그 부분을 자기도 이제 민망했던지 지금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전해져 오고 있는 그 위대한 예술가는 훔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직 증권사 CEO가 쓰신 책인데 이 책은 자기개발 동기부여에 가깝기도 하고 성공서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임재택 사장님이 쓰신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이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저거 꼰대 이야기 아니야? 성공하신 분의 그냥 자기 성공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뭐 굳이 꼰대가 아니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우리 MZ세대들의 어떤 감성과 어떤 그런 잠재력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실제 한양증권 경영을 하면서도 그 MZ세대들을 경영 일선으로 많이 참가를 시켰고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 MZ세대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이해하는 몇 안 되는 CEO 중에 하나일 거라 이렇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측면에서 제가 우리 MZ 세대들한테 그 감히 읽었으면 좋은 내용들을 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젊은 시절을 굉장히 그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관통을 해왔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어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원칙들을 좀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 자기개발서나 처세술 뭐 이런 책들이 정말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나폴레온 힐이나 뭐 데일 카네기 얘기를 따라가면 정말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거야 인생에서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한 40년 전에도 선배 하숙방께서 우리가 그 데일 카네기의 그 인생론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지금도 서점에 그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다 인간관계 성공을 했어요. 예, 다 성공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공들은 못할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행하느냐 그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석력인 것 같습니다. 해석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제 제가 말미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인생에서 성공한다, 인생에서 어떤 인류로 살아간다, 탑티어로 살아간다, 탑티어 플레이어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훔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훔치는 힘. 그걸 제가 이제 약간 도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훔치는 힘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순한 모방, 베끼기, 그냥 어떤 자기개발서 몇 권을 읽어서 생기는 지식들을 쌓아가지고서는 절대 그 성공에 가까이 다가서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지름길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얼마나 잘 자기의 태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잘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젊은 세대한테 좀 꼰대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 대표님은 최근 인터뷰 보니까 모든 게 다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도 재밌고 결혼 생활도 재밌고 공부도 재밌다고. 뭐 이제 좀 결혼 생활은 좀 내려놓으면 재밌는 거고요. 와이프에 대한 기대가 들면서 그리고 이제 많이 포기하면 또 재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밌는 이유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과값을 많이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많이 하는 얘기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즐거움을 찾습니다. 재미를 찾기 때문에 과정에서 지루하지 않았던 거고 인생을 살아봐서 알겠지만 대충하고 시험하고 뜨문뜨문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험하게 되면 재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만이 죽으라고 파야만이 사실은 그 재미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한 운동도 그 핵심과 진수와 골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어떤 골수를 느끼려면 재미를 느끼고 진수를 느끼려면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저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그 인생의 삶의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라고요. 예, 결국은 이제 재미와 의미는 약간 샴의 쌍생아 같은 겁니다. 하나의 쌍생아,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요.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저거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또 재미를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의미와 재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각기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약간 샴의 쌍생아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24페이지에 그런 표현을 쓰셨던데요. 수학에서 말하는 공식이나 정리 같은 것이다. 바로 성공에도 공식 같은 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물어보면 다 자기가 운이 좋아서 그랬다. 네, 그렇게 말하는 운이라는 거죠.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내밀한 사실은 코드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드요? 코드. 그걸 이제 성공 코드라고 표현해도 좋고 대박집에 어떻게 보면 비밀 소스라기도 좋습니다. 네. 그것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우리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같이 보면 지금 같은 비밀 코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만의 비밀 코드가 있는 거고요. 그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월가에 성공한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자기 운이 좋았다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운을 부르는 게 되게 그래서 저는 인생에서 운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네. 그 운조차도 자기가 불러오는 겁니다. 제가 명리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그렇고 운과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공의 공식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운이라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에도 이제 한번 생각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근해 공식을 모르고 오일러의 공식을 모르면 사실 문제를 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해 공식과 오일러의 공식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도출되는가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리를 내려준 거 그대로 그에 하면 답이 나오는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대단한 공식은 아니지만 구구단을 만약 몰랐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어렸을 때 우리가 구구단을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면서 사실 구구단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우라고 하니까. 만약에 구구단을 몰랐다고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살아가는데 불편하고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뭐 수학과 담 쌓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자기만의 비밀 코드를 찾아야 한다. 조금 더 한 발씩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138페이지에 쓰신 이야기인데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이 나한테 따라붙을까? 사실은 운이라는 주제는 꼭 어떻게 보면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도 중요하게 안 다뤄질 것 같지만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도 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런데 운은 굳이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확률 같은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어떤 장사수를 이렇게 표현해놓은 약간 성경 같은 책이 이제 상경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확률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자기한테 그런 운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책에는 정말 내가 많은 사람들의 조용원 박사 얘기도 일본에 있는 그런 법조인의 얘기도 쓰고 제가 주변에서 경험했던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숨겨져 있는 어떤 성공 코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성경 말씀에 나와도 있지만 그냥 겸손과 배려란 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도 두 개의 키워드만 사실 천착을 해도 사실은 자기가 운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운의 공식들을 전부 다 통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열심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농담도 한간 그러거든요. 네.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나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 놈만 패자. 난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다 보면 다른 부분들도 같이 점수가 올라갑니다. 책에는 인생의 삶의 무기들 해가지고 10개라고 표현했는데 그 10개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약간 10개와는 좀 다른 의미고 같은 한자를 씁니다만은 그 개자는 약간 무기 그 어떤 젊은 장정이 꽉 쥐고 있는 연장 같은 의미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타이탄의 무기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식이라는 표현만 안 썼지.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들이 거기에 10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네요. 운은 확률이라고 말씀하신 확률과 거고 같은 겁니다. 운이 따라붙는다라는 건 또 그 성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확률 높은 걸 하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한양증권 CEO로 계신 지가 8년째.
예. 신가요? 예. 근데 사실 그 한양증권의 뭐 재무제표나 그 실적 추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거의 한 순이익이 한 10배? 그렇죠. 고점 이렇게 따져보면요. 혹시 CEO로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어떤 일 하셨는지 사실은 여쭤봐도 뭐 될까요? 이제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사실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CEO가 된다 할 때는 뭐 이제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CEO가 되고 나서 지휘봉을 잡고 나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어떻게 답변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 전국시대 이제 영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 사회를 어떻게 개혁을 할까 하는 고민과 내가 이제 한양정권을 어떻게 개혁을 할까 하는 고민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 차원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내린 결론은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제도고 하나는 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전략은 이제 세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병행하는 전략이었고요. 우리는 세계를 동시에 병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부터 좀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적인 토대, 뭐 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그런 물질적인 조건,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부 구조를 좀 바꾸면서 상부 구조를 바꿔놔야 되겠다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식부터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부 구조를 바꿔서 하부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부 구조를 바꿔서 상부 구조를 바꾸려는 그런 전략을 썼던 거고요. 그래서 하부 구조를 바꿀 때 우리가 우리가 타겟으로 했던 것은 이제 공간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원체 공간이요? 예. 사무실 공간. 예, 사무실 공간이 인테리어 한 지가 한 30년 더 지났지만 정말 시간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시간이 멈춰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사무실 공간이 굉장히 낙후되고 낡았었습니다. 지금 같은 공간에서는 그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떤 특정 브랜드를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르카프를 신고 내가 세계 최고가 되자는 얘기는 못 하겠다. 나이키 에어를 신기고 세계 최고가 되자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한양증권의 목표를 낮게 잡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증권업계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의 비전은 그 비욘드 엑셀런스였습니다. 그런데 농담 삼아서 비욘드 엑셀런스라는 게 뭔지 아냐? 전국 1등 하자는 거다. 지금같이 우리가 이제 그런 높은 목표를과 이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최상의 그런 어떤 그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고 싶은 것이 이제 CEO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희한하게. 그냥 의식부터 바꿔라라고 하면 잘 안 되고 물질적인 것을 먼저 바꿔놓고 의식이 바뀌도록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해야만이 우리 조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이제 한양에서의 그 사무실 공간을 바꾸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양이라는 조직은 쉽게 바뀔 수 없는 조직이고 그 1년에 그 세전이익을 50억 버는 조직에서 3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식의 계획은 무모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1년 순이익 다 들어갖고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시면 절대 우리 그 보수적인 재단에서 허락하지 않을 거다. 과연 우리 임재택 CEO가 가서 그걸 관철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한번 지켜보자. 하는 이런 이제 그 기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쉽게 우리가 1분 만에 설득했다기보다는 허락을 받았고 1년 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걸 허락하셨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이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더라 해서 허락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늘었고 그 사이에서 그러면 직원들의 의식도 변화하는 의식과 게 느껴지셨고. 그리고 제도도 바꿔놨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물질 의식 제도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자본금에서는 밀리지만 소위 빅 플레이어들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M 전략입니까? 3M 책에도 나오는데 맨, 머니, 메커니즘 나오는데. 뭐 제가 만드는 말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제 오류 내지는 어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 생산의 3요소 하면 노동, 자본, 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동자본이라고 제가 이제 노동자본을 그 맨과 머니라고 이제 쉽게 표현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익숙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토지 대신에 제가 볼 때는 메커니즘이라는 걸 집어넣었습니다. 삼국지나 이런 거에서 보면 천하를 도모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맨, 머니, 메커니즘입니다. 그건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인간경영에서 얘기를 했는데 맨, 머니,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커니즘은 뒤쪽에 좀 여쭤볼 텐데
돈을 많이 주십니까 직원들한테? 연봉을? 직원들한테는 좋은 인력들을 수용하려면 제가 이제 항상 그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내가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지는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조건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 책에서 썼지만 나는 그 당신들과 같이 꿈을 꾸고 싶다. 저는 꿈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당시에도 꿈을 꿨던 거고 지금 같은 내가 포부가 있고 지금 같은 계획이 있고 지금 같은 비전이 있으니 함께 꿈을 꾸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이 과연 다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지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황당하게 그지없는 꿈 얘기를 해서 움직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결국 꿈이 사람을 움직이더라고요. 지금의 단어들이. 지금 한양에 와 있는 대단한 선수들, 다른 회사에서 욕심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우리 다 꿈 얘기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꿈 얘기에 넘어갔습니다. 같은 꿈을 꾸자. 같은 꿈을 꾸자.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걸 심어주는 거죠.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같은 꿈을 꾼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전국시에도 마찬가지고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들도 다 같이 사실 그 사람들이 꿈을 꾸기 위해서 왔던 거고 사실 당시 유비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나눠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비가 갖고 있는 꿈을 같이 꾸기 위해서 사실은 그 자기 형제들이 모였던 거고 도원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꿈. 한양에서도 역시 그 도원결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그 임재택에 한양이 줄 수 있는 보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 조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또 그 여의도는 이제 돈으로 움직이는 곳이고 돈을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맨파워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업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맨파워는 그냥 나오느냐? 또 이쪽 업계는 이직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연봉 보면은 왜 증권사들도 그렇고 상장사들 사업보고서 보면 연봉 최상위 5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유 사장님보다 연봉 많이 받는 임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아프지만 뭐 현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실은 50억, 60억을 받아도 대주주가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재단 들으라고 하신 말씀. 재단이라고만 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단 들어도 상관없고 사실 제가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그 몇몇 이제 한투나 메리츠 같은 몇몇 그 그룹들을 제외하고는 CEO에 대한 어떤 가치를 옳게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받아가는 정도는 그냥 내가 너한테 이런 CEO가 될 수 있는 그 왕관을 씌워준 것만으로도 당신은 고맙게 생각해야지 돈까지 욕심을 부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인식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왜 잘못됐다는 걸 알겠냐면 메리츠를 보면 압니다. 현재의 메리츠는 사실은 지금 같은 인식을 조정호 회장이 깼기 때문에 현재 메리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CEO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죽어라고. 마름과 머슴이 주인보다 더 주인 같은 생각을 오너십 의식을 가지고 해야만이 조직은 크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CEO 입장에서 다른 임원들한테도 그런 걸 또 이제 심어주시는 건데 거의 뭐 한양증권도 중소형 증권사기는 합니다만 연간 2, 30억씩 가져가는 임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꾸준히 나오고 있고. 저는 그 2, 30억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응당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가입니다. 우리가 시장가? 한양이 특별하게 무슨 뭐 친구들을 더 우대하는 거라기보다는 현재 자기들이 어떤 뛰어난 선수들이라면 다 몸값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몸값을 쳐주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양이 많이 쳐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 중소형사 평균 수준으로 우리가 쳐주는 거고요. 또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님이 좀 특이하신 게 보통 이제 책의 서평 추천사 이런 거는 좀 의리의리한 분 어느 정도 좀 후광 효과를 내줄 수 있는 분들한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책의 서평을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원한테 맡기셨다고. 거의 신입에 가까운 사원한테. 이제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서평을 이제 3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궁옥분. 굉장히 늙은 세대죠. 그렇죠. 남궁옥분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가수분. 제게는 자칭 미녀 가수라 하는데. 미녀 가수 남궁옥분, 21살의 북큐레이터, 또 하나는 30대 초반의 커뮤니케이션 팀장. 여기 이제 3명이 썼던 거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대단히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제 책을 데코레이션 해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 책을 진정으로 읽고 정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임재택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책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21살 먹은 이현정이라는 친구는 북큐레이터로서 과거에 그 리더설락에서 한강의 그 작품 여수의 사랑인가 여수의 향기라는 책 단편집을 30대 때 20대 때 썼던 단편집을 한번 우리가 선정을 해서 토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진행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낫다. 이 재능이 자기보다 한 40몇 세 먹은 그 CEO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서 감히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부탁을 했습니다. 써달라고. 책에 서평을 써달라고. 예. 그러니까 평소에도 어린 직원한테도 늘 배우신다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저도 이제 완전체가 돼 나오기 위해서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알거든요. 솔직히 여의도 증권사 CEO 정도 되면 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생은 아닌데 완생을 향해서 나가기는 하는데 예. 지금도 굉장히 여전히 제가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계속 헝그리 하다는데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사실 성장도 또 중요합니다만 또 실적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금융업은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점을 많이 강조하세요?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업의 어떤 그런 많은 부분에서의 어떤 스캔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증권업에서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흥망성쇠의 역사를 보면 탐욕이라는 게 항상 존재합니다. 탐욕을 잘 제어하는 게 제일 1번입니다. 사실은 이제 기술이 필요하고 리스크 관련되는 어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떠나서 1번 탐욕을 제어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는 독이 든 사과와 똑같다. 그건 우리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양은 독이 든 사과는 먹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은 뭐였냐면 리스크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은 숨어 있는 것은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런 증권업의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잘 드러내고 발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리스크 팩터를 우리가 찾아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이제 리스크 팩터를 찾아본 다음에 실제 리스크 우리가 혹시 감당해야 되는 최대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리스크를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런 리스크 관리를 제일 잘하는 우리가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TSMC입니다. TSMC는 모리스 창은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훌륭한 경영자로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했던 거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TSMC가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TSMC에도 굉장히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은 다른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저 부문이 비즈니스거든요. 비즈니스 섹터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모리스 창이 현재 삼성전자도 따라가려고 하지만 뭐 천문학적인 어떤 예산을 투입해도 지금 현재 갭을 좁히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좋은 포인트를 발견해서 자기가 집중 투자해서 성공한 게 아니고 지금 같은 리스크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현재 얻게 되는 약간 여유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리스크를 다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드러난 리스크는 리스크가 아니듯이 저 수면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또 찾아내는 그것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축구로 비유하자면 보통은 이제 공격에 되게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뒷공간을 많이 허용하기 쉽고 그래서 역습을 허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못됐다는 것은 뒷공간을 허락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한 방에 그냥 사실은 골을 먹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게임 내용은 되게 우리가 우세했는데 결국은 뒷공간을 허락함으로써 역습 한 방에 그냥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금융업에서도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에 한양증권이 부동산 PF 통해서 굉장히 수익 많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부동산 PF 쪽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발 채무도 거기 비례해서 사실은 또 따라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침체기에도 우발 채무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양증권에. 그래서 이제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이제 탐욕을 끊임없이 제어했던 거고요. 적게 먹고 사실은 우리가 적게 깨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원칙이 이제 CEO 취임할 때 썼던 사업보고서에서 나왔듯이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의 자기 나름대로 투자 원칙이 1번이 깨지지 않는다. 네. 2번은 뭐냐면 1번 원칙을 고수한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취약했고 한 방에 작은 잽 한 방에도 날아갈 수 있는 어떤 생명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잽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안 맞는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거의 메이웨더처럼. 그렇습니다. 네. 얄미울 정도로 피하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현란한 푸트워크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킹 모션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가능한 한 안 맞기 위한 그 부분에서 무리한 공격은 안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수익도 올려야 되고 벌어야 되는데 또 한켠에선 또 탐욕을 제어해야 하고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리 이게 이제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느낌 예, 아닙니까? 그 같은 이제 형용 모순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리스크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세운 원칙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릎에 사서 앵클 부분에 사서 무릎 이하의 판단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어깨까지 안 갑니다. 어깨까지 안 가. 무릎에서 사서 네. 발목에서 사서 무릎에서 판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발목에서 사서 무릎에 판다. 발바닥에서는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부동산 PF가 됐든 어떤 비즈니스가 됐건 간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되게 구조를 맹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제, 계산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건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는 계속 깨질 수 있는 거고 잘못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항상 구조가 제일 중요했고 만약에 비상 상황에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전투기 조종사에 비해서 전투기 조종사가 만약에 격추가 안 됐더라도 엔진 이상으로 탈출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되게 그래서 이제 충실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는 두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구조론자이자 시장론자이자 구조론자라는 것은 구조를 제일 중시한다는 의미에서 구조였고 네. 시장론자라는 것은 우리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자. 그러니까 대주주가 존재하지만 재단에서 우리가 이쁨을 받기 보기보다는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다 받자 하는 생각이었고 CEO도 본인도 마찬가지였고 현재 조직도 우리 조직도 CEO의 그 시장에서 평가받는 조직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20몇 억 받는 그 사람들의 보수도 시장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시장가를 무시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책에서도 강조하신 게 어떤 프로젝트든 간에 일단 미흡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정말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 다 하나같이 다 나와 있는 많이 좀 나오는 말이긴 해요.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시작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 시작이 어렵다는 거. 뭐 독일의 그 문호이자 뭐 이렇게 괴테도 정치가 철학가인 괴테도 헌메이가 시작이 가장 어렵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물리학에서도 사실은 정조에 있는 물체가 의해 마찰력이 제일 큰 겁니다. 같은 마찰 개수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일단 그 시작을 하게 되면 계속 움직이는 게 쉬워집니다. 일단 시작을 관성이 하면. 또 생기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경영학에서도 그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책에서는 테슬라 웨이라고 했지만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그 다른 회사를 독일차 그 완성차에 있는 탑 플레이들보다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시작할 당시에 자율주행 기술이 딱 완성이 돼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감하게 테슬라 웨이는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래서 미래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가장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시작이 어렵다. 근데 미흡하더라도 일단 시작을 하라.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금융업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또 손실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전략은 스몰 빅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깨졌을 때 위험이 자기의 의사결정의 리스크가 사실 그렇게로 인한 피해가 기회비용이나 실제 손실이 이렇게 크지 않도록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점차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은 중국인의 그 사실 장사법하고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단 시작을 할 때 100원을 주면 거기서 500원을 빌려서 600원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중국 사람들은 일단 100원을 주면 100원을 가지고 10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업에다 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뭐 몰빵을 좋아하니까 일단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풀로 합니다. 그렇죠. 올 원화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나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레버리지 상품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잘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스몰 딜 방식으로. 스몰 빅 방식. 스몰 빅. 작게 시작해서 제 책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류 성애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찌됐든 간에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항상 이게 책에서도 그렇고 패자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할 때까지 믿고 기다리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도전의 기회를 또 주고 이게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요? 제가 이제 뭐 자선 사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무한정 기회를 주거나 아무한테나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패와 성공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는 뭐 성공과 실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것과 성공으로 가는 과정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반대하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할 때도 넘어졌을 때도 그것을 이 친구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문제는 친구가 사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성공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영자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시간을 주는 것은 한양에 오면 2년의 기회를 줍니다. 2년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친구가 그 착한 실패를 했는지, 만약에 실패라고 규정한다면 넘어진 것은 착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실패의 과정을 그 실패에 이르게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친구가 돌파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가 무작정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도 좀 남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주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또 실적이 늘어날 수 없는 거고 그만큼의 ROE가 안 나올 테고. 근데 기다려주면 대부분은 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시는 게 역주행 전략입니다. 역주행 전략. 오히려 불황기에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더 투자를 한다. 이것도 사실 말은 쉽거든요.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표현의 오류 내지는 그게 이제 착시 두 가지로 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예. 우리가 했던 것이 꼭 역주행처럼 보였던 것은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역주행이라는 우리도 단어를 씁니다만은 역주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가 터널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예컨대 불안기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많은 그 전장 정보를 수집해서 터널의 끝에서 보이는 빛을 보거든요. 빛이 보인다고 생각하면 끝에 이제 터널의 끝에 다가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가 뛰는 거지. 무조건 뛰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게 우리는 어두운 밤바다에 뛰어들 때는 그 자신이 있을 때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주행처럼 좀 역주행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정주행을 한 겁니다. 한 발 앞서갈 뿐이지.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능력 있는 인재가 FA처럼 만약에 시장에 이제 나왔을 때 그때 확 데려오신다. 우리 이제 이 대표님도 이제 자본시장을 잘 이해하시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리포트를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사실은 투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살 만한 정도의 투자 자금이 없는 거거든요. 가난한 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난한 구단들이 좋은 인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같은 불황기입니다.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사는 겁니다. 역발상으로. 예. 그걸 이제 역발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 발 앞서가는 반발 앞서가는 어떤 그런 경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또 대표님이 여러 증권사 특히 또 이제 뭐 리테일 쪽에도 많이 계셨으니까 이거 여쭤보면 지금 코스피가 한 2,600선 정도는 회복을 한 상황이고 미중 간의 그 관세 전쟁은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고 지금은 호황은 아니죠, 최소한. 불황입니다. 네. 불황. 예. 증권업계에서는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황. 네. 그 이게 또 얼마나 이어질지. 이 불확실성은 확실히 불확실하다고는 보이는데. 이제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우리를 이제 공격하려는 친구들은 임재택 사장의 이제 부동산 PF 시장이 사실은 그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친구들을 뽑았는데. 야, 이거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은 없고요. 저는 이제 판단보다는 항상 그 대응을 중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나 판단보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 판단이나 예측이 틀릴 수 있죠. 당연한 거고 뭐 세계적인 석학들도 계속 틀리는데 그런 저는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의 대응이 잘못됐냐? 판단이 잘못됐냐 하면 예측이 잘못됐냐 하면 예측이 잘못됐다 인정. 그럼 대응이 잘못됐냐? 대응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생각보다 부동산 PF 시장이 빨리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많은 실제 외생 변수들이 변화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호적인 그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려면 내년 2, 4분기는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현재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특히 중소형사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현재 안 좋은 시장 환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어떻게 버티기 전략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기회 날 때마다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굉장한 증권업계의 어떤 지각 변동과 지형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략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재 같은 전략을 가지고 같은 전략 패턴을 가지고 계속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변화될 때입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 오히려 전략의 변화와 그러니까 지형이 변하고 환경이 변화됐으니까 우리도 그런 지금 지형 변화와 지각 변동 상황과 이런 전체적인 상황 변화에 맞춰서 전략과 우리의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기다린다고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투자자들도 많이 보실 텐데요. 네, 어떤 조언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자들은 사실 제가 이제 뭐 리테일에 계신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지금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뛰어난 매니저도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제 다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전에 내가 이제 그 ETF를 만들었던 뭐 이제 그 모 운용사 사장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은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액티브 펀드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결국 패시브 펀드로 가리는 거고요. 크게 보면 지금 그런 패시브 펀드에 따라서 그냥 종합주가 지수를 그냥 그 뭐 비트하지는 못하지만 따라가는 정도의 수익에 만족할 건지 아니면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할 것이에 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좀 하지 않으면 그런 스마트한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초과 수익을 거두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패시브 펀드 좀 믿을 만한 PB가 추천하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해서 그냥 2% 3% 아니면 5% 정도에 만족하면서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꾸 시장 상황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베팅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원칙을 정한 포뮬러 투자가 더 나는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그리고 분산하는 방식으로요. 임재택 사장님이 평소에도 독서 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책 정말 많이 읽으시고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좀 꼭 이 책은 좀 읽어보십사. 물론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이 책도 좋습니다만 다른 책도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독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어룡 선생 돌아가신 식의 어떤 체리 피킹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경우도 있고 물론 통독을 하고 제가 정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권 정도 읽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권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는 못 읽더라도 지금 같은 체리 피킹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실 출근하기 전에 한 권을 읽고 나왔고요. 하와이 대적 기탁이라는 사람이 쓴 건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영국에 있는 그 저자의 책 21권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편집을 한 다음에 번역을 한 다른 사람들이 한 책이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분이 뭐 데일 카네기라든가 나폴레온 힐 뭐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준 저술가이자 이제 그 사상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재밌게 읽고 나왔습니다. 생각의 연금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생각의 연금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좋겠는데 제가 생각의 연금술을 추천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인류의 조건이라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인류의 조건이요? 그 많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사이토 다카시다라는 사람이 이제 저자고 18년 전에 나왔던 책을 좀 다시 이제 뭐 그 출판사 측에 의하자면 그 독자들이 여러 같은 요청에 의해서 18년 만에 복권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한 1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우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 일본의 법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면밀히 관찰해서 과연 인류가 되는 사람들의 그 조건이 뭘까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고시 공부하듯이 해가지고선 이렇게 찾아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훔치는 님, 그다음에 2번이 이제 요약하는 님, 하나는 뭐 실행하는 님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얻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내가 좀 전율을 느꼈던 부분은 지금 인류의 조건을 제가 읽고 사실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훔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꼈는데 그 훔친다는 의미는 약간 코인 세계에서 쓰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채굴이라는 의미를 내용을 보면 고대 복잡한 어떤 수학 문제 내지는 알고리즘 어떤 해시 함수를 풀어서 해시 값을 찾아냈을 때 주어지는 약간 리워드 같은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코인이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내신 인생이란 복잡한 그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주어지는 어떤 위어드 같은 거거든요. 코인이고 토큰 같은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도 항상 인생의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비밀 코드가 뭘까 하는 것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관찰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똑같은 그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찾아낸 게 우리가 훔치리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인류의 조건의 저자인 사이토 다카시다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 능력 중에서는 훔치리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방법 비법을 내가 또 빠르게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도 추천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 한양증권 임재택 대표이사님의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이 책은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들 중에서 5분을 선정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또 사인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 별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뭐 당부하시거나 조언을 남기시거나 하실 말씀 저는 항상 있으시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 저는 세상에 이렇게 이제 물론 답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생각을 가리니까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사실 숏 슬리퍼거든요. 잠을 한 3시간밖에 안 자고 제가 그 엔비디아의 젠슨왕과 사실 닮은 부분이 하나 있다면 젠슨왕도 3시간 이상 자는 건 죄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왜 안 지치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더라고요. 책 쓰는 것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3주 며칠 만에 쓰는 게 가능하냐. 9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써가지고 물론 이제 7시까지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냐. 우리 동생들도 형, 사기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기가 아니라 정말 3주 며칠 만에 쓸 수 있었던 그런 힘도, 이렇게 좀 미친 듯이 이렇게 파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꼭 굳이 우리 정종 회장님의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원래 피곤해야 되는데 정말 더 열심히 하면 죽으라고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걸 CEO 에너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열정이 또 에너지가 되는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임재택 사장님처럼 다 따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배울 점은 있고 여러분이 또 훔칠 수 있는 지점도 많이 훔쳐가십시오. 임재택 사장님한테 훔쳐가십시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좋은 프로에 초청을 받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